안녕하십니까, 대구의사 김입니다. 오늘은 소변 유기산 검사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아이의 검사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유기산 검사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거를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리고 검사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대 영양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요 세 가지가 있다고 했고요. 현대의학의 모든 시스템은 이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소변 유기산 검사도 탄수화물 대사를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유기산 검사를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원서를 보더라도 다 탄수화물 대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아이는 전혀 다릅니다. TCA 사이클 보여드렸죠? TCA 사이클의 중심은 탄수화물을 기준으로 모든 시스템을 그려놓은 겁니다. 글루코즈가 해당 작용 한 10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피루베이트가 되는 거고요. 이 피루베이트가 드디어 미토콘드리아를 지나서 이 안에서 TCA 사이클이 마침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빙글빙글 돌 때마다 다시 옥살로아세테이트에서 시트레이트까지 돌아올 때마다 결국에는 전자 전달계로 전달을 해서 ATP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탄수화물에서 ATP, 우리는 이 과정, 이 중간 과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ATP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요. 탄수화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ATP예요. 이 과정이 A, B, C로 이루어졌다. 탄수화물, A 과정, B 과정, C 과정, ATP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탄수화물에서 A로 바뀐 다음에 A에서 B로 바뀌어요. B에서 C로 바뀝니다. 이 C가 ATP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A가 B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잘못됐다 하면 A는 정체되고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ATP가 제대로 생산되지가 않는 겁니다. 만약 A에서 B로 가는 과정이 완벽하게 차단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죽는 겁니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상태인가? 물론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엔자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엔자임은 결국에는 DNA에서 만들어지는 게 엔자임인데, 이 엔자임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이 엔자임이 없다, 안 된다 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헤테로자이고틱, 모노자이고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뭔가 좀 약간 부실하다 이거죠. 부실하니까 100% 성능이 안 나오고 60%, 70% 나올 것이고, 이게 또 더 심하면 30% 정도밖에 성능이 안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사실은 탄수화물에서 ATP로 가는 과정에서 엔자임이 잘못됐을 경우 100%거나 아니면 30%만 작동하거나 아니면 70%만 작동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ATP는 70%밖에 작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A에서 B로 가고 C로 가는 과정, A에서 반드시 B로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B에서 기다렸다가 C로 넘어가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최종 목적지는 ATP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를 집어넣어서 A, B, C 기다렸다가 ATP가 나오는 이 과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B를 공급하거나 C를 공급하면 ATP가 나와요. A가 문제인데 건너뛰면 됩니다.
어떻게 건너뛰냐고요?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끊으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지방은 청정 에너지라고 했죠. 지방은 해당 과정을 거치지가 않습니다. 긴 지방 사슬에서 탄소 2개씩 끊어서 많은 과정이 스킵이 됩니다.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게 가장 좋다. 또 TCA 사이클 보여드렸죠. 많은 과정이 빙글빙글 돕니다. 자, 저 위에 글루코즈에서 시트레이트, 숙시닐 코에이, 푸마레이트, 말레이트, 옥살로 아세테이트까지 돌아서 드디어 에너지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중간에 엔자임들이 시원치 않다라고 했을 때는 중간에 끼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시트레이트로 바로 줄 수도 있어요. 모든 과정 필요 없이 시트레이트를 바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 바로 공급할 수도 있어요. 숙시네이트를 공급할 수도 있고요.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에너지 대사를 일으키는 게 단백질입니다. 글루코즈를 공급하지 않으면, 탄수화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글루코즈 레벨이 낮아졌을 때 지방과 단백질이 TCA 사이클을 역류해서 또 돌아서 글루코즈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 탄수화물이 ATP를 만든다, A, B, C 지나간다, A가 시원찮다. 그러면 A에 관련된 유기산이 증가될 거고 B, C는 줄어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TP 생산이 차질을 빚는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됐고 A 됐고 B, C 넣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탄수화물 제한 시기.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케토제닉 시기, 저탄고지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방과 단백질을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 글루코즈가 낮아지는 게 필요한 겁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제한해야 된다. 아예 끊어야 된다. 나머지 지방,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쓰고 각 사이클에 순서대로 내가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한 ATP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지방과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써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A라는 엔자임이 시원찮다고 했습니다. 이게 한 70%밖에 작동을 못한다. 만약에 A라는 엔자임이 100% 성능을 발휘하는데 코팩터들이 모자르다. 코팩터들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얘네들이 코팩터가 물려서 돌아가고 코팩터가 물려서 돌아가는 게 이게 줄 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연찮게 걸려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코팩터가 많다, 고용량이다 라고 했을 때는 물려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얘가 시원찮다 하더라도 코팩터들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 100%인 멀쩡한 엔자임 성능만큼의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요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엔자임을 방해하는 요소는 엔자임 자체의 문제, 코팩터의 농도, 대사 과정이 얼마나 정체되어 있는가, 요것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고 유기산 검사 해석하는 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해석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관가하고 있는 게 글루코즈의 해당 작용서부터 TCA 사이클만 생각하세요. 굳이 줄 서서 할 필요 없습니다. 세치기가 가능한 거죠. 이 세치기 상태에서는 유기산 검사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나볼릭 스테이트하고 카타볼릭 스테이트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저장을 하려고 하는 우리 몸의 시스템과 저장된 에너지 아니면 다른 소스의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상태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이 정반대로 흐르거나 우리가 이렇게 흐르던 흐름이 정반대로 흐르거나 다른 쪽으로 새서 돌아서 샛길로 흐르거나 전혀 사이클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 유기산 검사를 해석하려면 반드시 카타볼릭 스테이트와 아나볼릭 스테이트를 구별해서 프로테인을 이용하는 글루콘 네오제네시스, 패티엑시드를 이용하는 베타 옥시데이션 상태, 그 다음에 케토제닉 스테이트, 케토제네시스에 의해서 생산된 아세토 아세테이트가 어떻게 또 바뀌는지, 또 이게 중추신경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지, 또 유레아 사이클에서는 어떻게 암모니아를 갖고 가는지, 케토엑시드와 펩타이드가 어떻게 교환되는지, 우리 몸에 있는 아미노산들이 각각 어떻게 트랜스 아미네이션을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검사에서 보신 이 검사 결과치는 참고용이지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또 엉뚱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유기산 검사는 전문가의 영역이니 전문가에게 맡기신 게 맞습니다. 자, 카타볼릭 스테이트와 아나볼릭 스테이트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에너지가 충분하게 들어와서 이거를 저장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나볼릭 스테이트입니다. 뭐 간단하게 우리가 밥을 열심히 잘 먹었어. 배가 불룩 나와갖고 뭐 든든하고 이럴 때 사람이 어떻죠? 사람이 축 늘어지고요, 누우려고 하고요, 게을러집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공급했지만 ATP로 만드는 프로세스가 강화되는 게 아니라 그 곁다리 에너지를 저장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로 흐르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에 방해가 돼요. 아나볼릭 스테이트는 의욕이 안 생기죠. 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밥 먹고 나면 뭐 자고 싶고 빠릿빠릿하게 뭘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카타볼릭 스테이트는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뭐 단식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단식을 한다, 굶었다 이러면 힘없고 막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시기도 있지만, 무언가 사냥을 해야겠다 그럴 경우는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또렷해지고 빠릿빠릿해지고 열심히 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카타볼릭 스테이트입니다. 저탄고지는 일부러 글루코즈 레벨을 낮춤으로써 아나볼릭 스테이트가 아닌 카타볼릭 스테이트로 만들면서 심지어는 에너지까지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단식하는 거하고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효과는 비슷한 효과가 나옵니다. 저번에 영상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내버려갖고 추가로 좀 찍고 있습니다. 진짜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은 건 아들한테는 사실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치료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유기산 검사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도 매우 좋습니다. 지금 22개월인데 그렇죠. 8월달 됐으니까 23개월 됐네요. 네. 매일 하루하루가 감동입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치료들을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소 주류 의학에서 본다면, 아니면 엄마 입장에서 본다면 이래도 돼? 정말 이렇게 치료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내 새끼니까, 그리고 내가 공부해서 치료를 하고 계속 검사든 모니터링 하면서 열심히 치료하고 있죠. 지금은 아들하고 노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집에 들어가도 충분히 교감을 나누면서 놀 수 있고, 말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뭐 남들이 보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좋습니다. 뭐 여보세요라든지 또 동요 같은 거를 좀 따라 하기도 해요. 뭐 반짝반짝 작은 별 이런 노래 하면 반짝 뭐 이런 식으로 놀라운 변화거든요. 저희 입장에선 진짜 놀라운 변화고,
밥 먹을 때도 이 자리에 앉아갖고 밥을 먹는데 엄마 한번 보고 나 한번 보고 먹는 거 이거 먹을 거 한번 보고 또 누나가 뒤에서 막 뛰어다니면 누나 한번 보고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다른 아이들이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 아들을 치료해 나가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많은 성과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Good enough. 충분히 좋다. 근데 머릿속에서는 better. 더 좋아야 된다. 또 더 빨리 좋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지금 뭐 거의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고 될 수 있으면 안전하고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들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가 아프다는 거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Never give up. 만약에 수억을 들여서 아이를 고칠 수 있다면 그 돈 안 들일 부모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게 없어요. 제 아이조차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수억 들여서 누가 고쳐준다 그러면 이렇게 고민 안 하죠. 다소 공부하는 과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아프다는 거는 깔끔하게 인정하고요. 빨리 좋아지는 방법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름길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길도 모르는데 무슨 지름길입니까? 그죠?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언젠간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논문에도 없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혹시 이렇게 치료해도 되나? 누군가가 해봤겠지? 논문에도 없습니다. 내 새끼니까 해본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하고 너무너무 어렵고 한 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의사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제가 자꾸 이런 아직 검증되지 못하거나 다소 부작용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치료들을 자꾸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매우 성과를 보이고 있으니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만 쉽게 따라할 수는 없으니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면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또 이런 놈이 있는데 이렇게 치료한다던데 과연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 아들한테 치료한 내용을 다 공유해 줄 테니 책임은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드릴 때 너무 조심스러워서 도저히 얘기를 못 꺼내겠어요. 또 제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가 힘들었지만, 케이스라고는 꼴랑 제 아들밖에 없지만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내용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잡아먹겠다. 아들 잡아먹을 거야. 뭐부터 먹을까? 도망간다고 될 것 같아. 응? 이놈의 자식, 아빠 괴롭혔어.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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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뭐가 좋아? 응? 코코코코코코코코코 기 코코코코코코코코 기 코코코코코코코코 눈 어디 보자. 배꼽 찌찌 배꼽. 아이고 멜롱 해봐 멜. 멜롱 아이 따라했어. 멜롱 맛없어. 아우 짜. 아우 길어. 아우 짜. 에이? 에이? 아이? 가끔 가끔 아빠 이빨도 안 닦았는데.